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선진국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목차는 먼저 문제의 제기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IT 기술, 그중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타 산업과의 융합 및 확대를 통해서 인류의 혁신과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분야별 신산업을 육성하며 2022년까지 신산업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된 것은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 매년 초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매년 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2016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하고 글로벌 어젠다로 다루었습니다. 그 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용어와 각국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구분되는 이유는 뭐냐? 변화의 속도, velocity, 변화의 속도와 스쿠프, 변화의 범위, 또 시스템의 역량 측면에서 과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 진보 요소로서는 Io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EF, 즉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공지능, AI, 로봇,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WEF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민아 전 이사장께서
지금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민아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국내에서 시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현실 오프라인, 가상 온라인,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시대다. 아주 뭐 적절하게 이민아 이사장은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시대다, 이런 표현을 썼고,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4차 산업혁명으로 보는데 제조업의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스마트 공장을 육성하는 독일의 제조업 정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초연결화, 초자율화, 기술 융합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구사하는 4가지 변화 양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 기술이 경제, 사회적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 그럼 2차,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났었지만은 그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의 어휘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전기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1784년 최초의 기계 방적기와 수력 전기기관을 활용한 철도와 면사 방적기가 발명이 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약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걸쳐서 1차 산업혁명이 발생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 시대를 2차 산업혁명이다, 전기 에너지가 발명되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다 한 것. 그래서 운송수단도 기차에서 벗어나서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영화, 라디오, 축음기 등이 개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드 자동차 회사는 조립 설비와 컨베이어 벨트를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20세기 중반부터 2015년경의 기간까지를 3차 산업혁명 기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초지능 혁명이다, 모든 만물의 초지능 혁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ICT의 융복합혁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 등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value, industrial value, 산업 가치, 생산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명과 4차 산업혁명에 발전해 왔는 역사를 보면은 BC 8000년경에 농경시대가 이루어졌고 제1의 물결을 농업혁명이다. 우리가 BC 4000년경.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제2의 물결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을 정보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용어는 WEF 세계경제포럼 크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대화, 주로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정강현실, 가상현실, 로봇, 이런 게 진행이 되어서 주로 지능화, 사물의 지능화가 이래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공간의 초연결, 초지능화를 통한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 지금 현재는 모든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정보 기술과 타산업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이것이 이제 중심 기술이 되겠는데 이들의 융복합.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보면은 지능형 로봇, 유전체 분석, 커넥티드 홈, 3D 프린팅, 웨어러블,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체내 삽입형 기기, 이런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또 가치를 더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 AI, 이게 아주 중요하지. AI, 그죠?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기술이 아주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면은 준비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 다보스 시골 마을에서 매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열려가지고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은 1월 달에 매년 1월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해서 그 시골 마을 다보스가 아주 크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다보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영국,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순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한 25위 정도, 중국은 한 28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은 한 12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미국은 민간 기업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가운데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중심 범정부 차원에서 AI, 즉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고 AI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AI 넥스트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NSF,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즉 국립과학재단에서 인간기술협력기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폰,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표준화 컨소시엄을 통합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정책국은
기업, 학조, 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서 향후 10년 동안 30억 달러 규모로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 뭐 당연히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이죠.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구글 산하의 네스트러닝 스모스탯은 맞춤형 인지 기반 신뢰 환경 제어 서비스 및 다양한 기기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진앙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개인화 비서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 있고, IBM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널리틱스 방식으로 IoT 센서를 이용해서 도시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플래닛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부처별 ICT R&D 조율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분과위원회에서 프로그래밍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ICT 분야의 리더십 확보와 정부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 백악관 중심의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악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 육성을 하고 있다. 또 민간 분야 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선, 내 기반 대규모 예산 지원, 국제 공동 연구, R&D 장기화 사업화 연계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 등의 정책 및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요국의 GDP 대비 비중과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단연 세계 1위입니다. R&D, 연구개발비는. 그 다음에 중국이, 일본, 독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순입니다.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는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비중은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만 미국은 2.83%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비 비중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과 주요국 간의 기술 격차 추이를 보면은 미국의 기술 수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EU 국가는 한 95 정도, 미국의 10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일본이 한 93, 우리나라는 한 78.4 내지 한 80, 중국은 한 70 정도, 미국 대비 첨단 기술 비중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럽은 ICT 기반의 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수행했고,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 내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금융위기 극복과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 신경망 시스템, 전체 지구 시뮬레이터, 글로벌 참여 플랫폼을 구현하여 세계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퓨처 ICT와 아이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의 4차 산업혁명 동향은 미국에 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발전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독일에서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조 시스템 역량 활용, 정보경제 전략, 기존의 파편적인 R&D 탈피하고 R&D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국제 공동 연구, 대규모 장기 내 기반 R&D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ICT 혁신 정책은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모델로 인정이 되고,
국가별, 도시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기술, 인력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ICT 융합에 의한 수직 수평 통합, 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향하며 여타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롤 모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며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워킹 그룹을 2012년에 하며 결성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보시라든가 지멘스, SAP 등의 기업, 독일 연구기관, 공과대학 관련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을 해서 워킹 그룹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또 독일은 연방정부 전체 프로젝트인 하이테크 전략 2.20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되고 융합되어 적용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첨단 기술, 기초 기술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상업 기술, 제조업 기술로 발전시키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독일하고 일본이다. 그 이유는 뭐냐? 첨단 기기, 정밀 기기 분야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현재 독일하고 일본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뭡니까? 첨단 기기, 뭐 미국에서도 일부 들어옵니다만은 거의 일본제 아니면 독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를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격의 전범인 일본, 그들은 군수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국방산업이. 그래서 국방산업, 군수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수기술을 산업화 기술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독일하고 일본은 잘 나간다 하는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2000년대 이전까지 전 세계 외환 보유고 1위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제 중국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약 4조 달러의 미국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2위는 일본입니다. 1조 한 2천억 내지 3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아직 일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7%인데 아직까지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얼마든지 미국 달러하고 교환이 됩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7%라도 그 채권자가 다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 은행 아니면 일본 국민. 그래서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정밀기기 분야에 그렇게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독일도 국제 수지가 매년 흑자, 일본도 매년 흑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물론 달러화 기축통화국으로서 그 위상은 있지만은 국제 수지 면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독일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빌딩, 스마트 로지스틱스, 물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또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최대 강국은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다 하는 거예요. 독일에도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여담입니다만은 유럽에 독일에 내가 차를 몰고 쭉 다녀보니까 산에 나무가 그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재를 베어가지고 수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조업만 해도 이게 잘 나가는데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수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그래 많은데 그걸 다 베어가지고 수출을 해도 독일 국민 몇 년간은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나무가 쭉쭉 뻗은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가 연중무로 비슷하게 오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만 오기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다가 뭐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뭐 시애틀이나 이런 데 연중무로 비가 옵니다. 그래, 시애틀에도 쭉쭉 뻗은 삼나무가 그냥 굉장히 많죠, 산에. 독일도 연중 거의 비가 오기 때문에 소나무가 쭉쭉 뻗는 소나무가 산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기술혁신기술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노베이터 UK를 통해서 영국도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도시, 헬스케어 등 12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IoT 관련 법규와 재정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발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의미 정립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해서 2017년 6월부터 산업전략 챌린저 기금이 출범을 했습니다. 또 영국 공학 물리과학 연구위원회에서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산업 위주의 분야는 혁신기관인 이노베이터 UK에서 운영을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 무인자동차, 항공, 우주재료, 위성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무인항공기 및 무공해 차량 기술의 가치가 2035년까지 28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노베이터 UK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영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 및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2017년에 벌써 소사이어티 5.0을 구현하기 위해서 5대 전략 분야를 선정을 했고, 스마트 매뉴팩처링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전략을 국제협력하에서 일본 전역에 리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금융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을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6년부터 공장의 IoT와 빅데이터 생산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목표하에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로봇이나 AI 등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본의 총무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과 독일의 경제에너지 장관이 인더스트리 4.0 협력에 관한 세빗 하노버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정밀 기기를 많이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추진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AI, 일본은 로봇 산업이 좀 강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로봇이 AI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수한 인적 자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가 있고 사물 인터넷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업들에게는 공장 자동화, 로봇 산업이 사실은 공장에 적용했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했죠. 로봇 산업이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10개 기업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일본 이외에 동남아에 많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진출을 해서 아직까지 일본의 도요타나 이런 혼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AI 또한 혁신, 4차 산업혁명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일본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이 2000년 전까지는 외환 보유고도 뭐 없고 아주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등소평의 실용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장점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환 보유고 계속 증가를 해서 4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 수지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국 경제도 약점이지만 뭐 그래도 기축통화국이니까 버티고 있죠. 하여튼 중국은 건국 100년이 2049년입니다. 이때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 하는 겁니다.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이제 변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강국으로.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계속하겠다. 리 옌흥 IT 기업 바이두 회장은 2015년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에서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인공지능화가 중점 기술 개발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은 IoT를 국가 주요 기술 부문으로 성장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중국 스마트 홈 산업 연합을 통해서 스마트 홈 시스템 엔지니어 육성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스마트 홈 기술 시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디지털 기술로 사회 제조 분야를 고도화하려고 하는 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발전시키는 전략. 유라시아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1대1로 정책을 시진핑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죠.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인도,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잇는 21세기 실크로드 경제 건설을 1대1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1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1대라 하고 그럼 1로는 뭐냐?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중국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범국가적 연구 인력 정보 공유 플랫폼의 시스템 구축으로 산재된 AI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전쟁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와서 세계 시가총액 제가 며칠 전 자료를 보니까 텐센트가 6위, 7위가 알리바마입니다.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마, 마이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육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약 15 내지 20% 기여.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애플이 15%. 요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하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등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우리나라 LG전자가 약 2%를 했는데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라도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서 주요군 자국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ICT 기술, 독일은 제조 경쟁력, 일본은 로봇 등 원천 기술이 우수하고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17년 10월 11일에 출범을 해서 뭐 총괄 부처입니다. 물론 뭐 산업자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제 총괄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해서 뭐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도 발표를 했고 2016년에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에 ICT 표준화 전략 맵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5G라든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CT 표준화 핵심 분야 20개 중점 기술을 발굴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말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18년에 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7월 20일은 30대 핵심 기술을 통한 신산업의 밑거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CT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IT 서비스 업체들 LG CNS, 삼성 SDS, SK CNC 등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업체들은 다음 소프트라든가 미디컴, 트리움 등은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는 빅데이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2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시스템 산업으로서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또는 ESS, AMI 등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산업을 주로 뭐 환경론자나 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폐지했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원 없는 소규모 개방 국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표했는 시애틀의 경제구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북한하고 한반도 전체 포함해 있는 땅덩어리가 미국의 텍사스 주의 3분의 1만 하다. 미국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한 개 주가 3배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의 땅덩어리, 이 작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다 말이에요. 수출 위주의 경제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산업을 폐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원자력을 일부 약간 축소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수출 산업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 정강현실 VR 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6월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및 신품목 비중을 16%, 30%로 증가시키고 세계 인류 기업을 573개에서 2030년에 1200개사로 늘리겠다. 수출 순위를 2018년 세계 6위에서 세계 4위로 2030년 이렇게 거창한 비전은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옥죄기 법률은 가급적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수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의 정책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산업구조를 혁신 가속화하겠다.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탈바꿈 시키겠다. 산업 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에 전면 개편하겠다. 이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 표현은, 말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업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정부의 추진 정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지원 및 규제 수준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설문조사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여러 회사, 바이오협회,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 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이런 등등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했는 결과를 보면은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중국이 123, 미국이 118, 독일, 일본이 110, 우리나라가 100이다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정책 지원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정부 규제 강도 측면에서 중국이 80, 미국, 독일이 90, 일본이 96, 한국이 100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규제는 심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은 약하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책 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 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정책 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하면 기업은 따라갑니다. 일사불란한 그런 장점도 있죠. 사회주의 국가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 내용인데요. 6월 16일 삼성전자에 따른다면은 6G, The Sixth Generation, 6세대 이동통신이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140GHz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을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G 기술을 어느 정도 시험에서 성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1GPBS, 즉 기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기가비트, 1초에 약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속도를 뜻하고 6.2 Gbps면은 4GB 용량 영화 한 편을
4 내지 5초 만에 전송시킬 수 있다. 그래서 6G는 5G보다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지연 시간은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계의 개수도 수십 배 늘어나면서 IoT, 사물 인터넷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만물 인터넷, IOE입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하는 것을 만물 인터넷, IOE라고 합니다.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해서 인류 사회를 초연결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도 앞으로 6G가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국 정부도 적극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2019년에 5G 기술을 미국보다 우리가 하루 더 빨랐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이 또 상용화했는데 크게 보면 뭐 미국이나 우리나 거의 뭐 상용화 최초 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이 쳐졌단 말이죠. 5G 기술에서는 중국이 따라잡아야 되겠다 해서 6G 기술은 중국이 아주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앞서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 하웨이와 GTE 등이 약진을 시작한 것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부터였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은 한국과 미국에 내주었지만은 중국은 14억 내수 시장을 앞서서 실리를 치겠다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5G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하웨이다 말이에요. 하웨이 15.4%, 세계 두 번째가 삼성전자 13.3%, 핀란드 노키아 13.2%. 핀란드 노키아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통신 장비 업체로 지금 글로벌 업체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핀란드인들은 그만큼 저력이 있습니다. 휴대폰 시작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을 했지만은 통신 장비 기술은 지금 아직까지 세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노키아가 13.2%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미국 퀄컴이 12.9%를 잇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5G 특허로 올해 1분기 벌어들인 돈은 6억 달러, 6,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6G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 이래서 많이 앞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G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추천했단 말이죠. 아차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부터 중점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지난 5월 달에 협력을 또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5G 기술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긴 미국은 중국 통신기술 배제라는 강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2019년부터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하웨이의 통신 장비를 조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통신 장비에 들어가면은 하웨이에서 다 빅데이터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통신 장비에 통화 내용과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전혀 쓰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에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영국에 하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G에서 중국을 추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국은 지난해 동맹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넥스트 G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5월에는 우리나라 6G 동맹을 체결하고 각각 45억 달러, 35억 달러를 공동 투자키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중 전선을 공고히 하겠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하면 중국이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육성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의 추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2018년, 19년 때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정리하는 것을 다시 업데이팅을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